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본군 성노예제입니다. 와.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충남 당진에 사시던 이기정 할머니께서 오늘 오전 8시 35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비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이제 33분이 이제 계십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하겠습니다. 네, 이기정 할머니께서는 이제 1925년 이제 충남 당진에서 이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기정 할머니께서 이제 19살이던 때에 이제 그때가 이제 44년이었는데 서울의 소개소에서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이제 속아서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강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도 모르게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께서는 기차, 배, 트럭을 타고 이제 서울, 부산을 거쳐서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불리는 이곳에 이제 군 전역 위안소에 동원이 되었고, 싱가포르에 1년 정도 있고, 이후 이제 버마로에 이제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된 후에는 이제 이기정 할머니께서는 이제 군함을 타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살아가시다가 약간의 여비를 받아 이제 서울로 가는 도중에 이제 버마에서 가져온 짐 가방을 이제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식모살이를 하며 이제 돈을 마련하며 이제 생애를 이제 이어가셨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이기정 할머니께서는 이제 할머니의 아버지에게만 이제 일본군 위안부 그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결혼은 했지만 위안소에서의 피해 때문에 이제 불임이 되어 자식은 낳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줄 모르고 있었던 할머니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를 숨기고 살아오시다가 이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오시다가 중풍을 앓아서 이제 오른손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뒤늦게 이제 이기정 할머님의 이제 피해 사실을 안 이제 이복 남동생분이 이제 신고를 해서 이기정님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는 그 신고를 하고 이제 나눔의 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이기정 할머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오셨던 수많은 이제 할머님들과 이제 돌아가신 분들께서 머나먼 그 타지에서 낯선 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도 돌아와서도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들었던 그런 지난주 수요일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오늘 오전 우리가 또 한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한일 양국 정부는 1.18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네,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이제 이 자리를 이제 92년도 수요 집회가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쳤죠. 하지만 그런 25년간의 그런 할머니분들의 목소리, 그 25년간의 세월, 그리고 25년을 더 넘어서 일본군 위안부 그 문제가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난 그 세월을 이제 무참히 짓밟은 채 2015년 12월 28일에 이제 매국적인 한일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이제 한일 합의가 체결된 그 12월 28일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한일 합의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25년간 이야기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않은 채로 10억엔이라는 위로금을 주겠다. 그러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된다. 언급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진짜 앞으로도 이제 떠나실 이제 할머니분들께서 정말 편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 세상에서 그리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일 합의가 폐기되는 그런 사회를 보고 떠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그리고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 우리가 이 소녀상 농성을 오늘로 683일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촛불이 모일 때부터 지난 겨울부터 계속 소녀상을 지켜오던 한 고등학생의 이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발언을 하라는지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겨울 정말 4개월여간의 1700만 촛불로 만들어낸 정권이 지금 취임 6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양국 정상 간 만찬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재작년 한일 합의를 빨리 이행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할머니 한 분이 다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든 국민으로서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나중은 없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도 누군가는 정권이 바뀌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어느 무엇 하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었다면, 우리와 함께 광장에서 구호를 외쳤다면, 그때 외쳤던 구호대로 하루빨리 한일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우리 이제 구호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에 즉각 앞장서라. 앞장서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내일은 11월 12일이고, 이제 11월 13일이 이제 역사의 어떤 날이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네, 이제 1970년 11월 13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이제 분신한, 날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47년이 지난 오늘날 2017년의 11월의 현실이 과연 전태일 열사가 이제 광장을 거닐면 어떤 생각을 할지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이제 그 원청 업체들이 하청 업체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원천 봉쇄를 한다거나, 이제 노조를 만들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또 지난 여름에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또는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하며 이제 광화문 곳곳에 이제 농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성장들이 이제 강제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네. 추워서 말이 조금 꼬이는데, 네. 지난 여름 그렇게 농성장들이 모두 철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부인지 우리가 알죠. 지난 겨울 우리가 지금보다 굉장히 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었죠. 그래서 1,000만 명이 이제 촛불에 모였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퇴진해야 된다.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을 들고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고, 그 1,000만 촛불이 모여서 이제 박근혜가 내려온 거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 역사적인 촛불 항쟁으로 이제 집권한 개혁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연히 이제 노동자와 민족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행보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제 한일합의를 뭐 무효하겠다, 재협상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말했었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제 아베와의 통화를 했었지만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됐을 때는 이제 5월달이었지만 이제 지금 오늘 11월에 들어서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합의 폐기 혹은 또 무효화 또는 재협상 그에 관한 어떤 것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발언한 친구가 얘기했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이제 뭐 만찬에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을 했는데요. 네.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정말 아량이 넓고 배려심이 큰 분이셔서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뭔가 안아주는 제스처를 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트럼프가 그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만난 거를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과연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으로 일어난 성범죄 문제입니다. 정확히 전쟁 성범죄 문제이고,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인 차원에서 일어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일본군이 이제 군을 앞세워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군 조직적으로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걸 조직적으로 시행한 그런 전쟁 성범죄 문제이고, 일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그 강제성과, 그리고 그 일본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이 범죄의 주체임을 이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전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란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제 7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됐다고 하는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문제는 없었던 일이다, 혹은 그건 일본군 성노예제 그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혹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등의 이제 망언을 아직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전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세상만 바라본 채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이란 거는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21세기 히틀러다, 전쟁 미치광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노나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죽어도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 즉슨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죠. 네, 정말 분노스러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좀 더 잘 얘기를 해주실 다음 발언자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추워졌네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이 농성을 시작한 지도 700일이 다 되어가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순간에 오늘도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농성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서명도 하고 소녀상도 한번 만져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게 이 소녀상이라는 존재, 소녀상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키고 그 역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역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쟁을 반대하고 그 전쟁으로서 유린되는 인권을 지키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2년 동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소녀상과 같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피해자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피해자가, 전쟁 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한번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농성을 지켜온 것은 두 번의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농성장을 지켰던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로 그 인권.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크게 인권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낱 개미 목숨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맞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의 전쟁 정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시민들로 인해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라는 그 정부는 본인이 개혁하겠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지만 100일이 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과 3번의 회담을 가지면서 한 것은 고작 무기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 심지어는 미군 기지까지 직접 찾아가 미군 장병들을 독려하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는 과연 민중들이 평화적으로 만들어낸 촛불로 당선된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추운 겨울을 버텼던 이유는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파탄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거리에 나섰으나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도 전쟁 위기에 놓여있고 아직도 민중들은 죽음의 공포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전쟁을 계속해서 반대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 삶,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도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킬 때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소녀상을 지킨다라고 수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다시 한번 이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그런 위험천만한 정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트럼프 방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3분의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개혁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진정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 투쟁을 하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촛불과 같은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 지킴이들은 항상 소녀상을 지키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호흡하며 싸웠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상을 지키는 길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해서 싸워나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700일이 다 돼가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네, 멋있는 발언 이어가준 학생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할까요? 와. 네. 그리고 이제 구호로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네, 구호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는 전쟁 행각 즉각 반대한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하라. 한미일 전쟁 공조 중단하라. 날이 많이 추우시죠? 어떡하죠? 날이 많이 추워 보이네요. 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그 안에 본질적인 문제인 그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한일합의 폐기의 방향은 이제 그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말을 조금 이상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방향이 곧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내일 노동자 대회가 있어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전태일 열사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열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지난 2015년 11월 이제 민중총궐기 당시에 이제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백남기 농민께서는 이제 70세의 노인에도 불구하고 그 물대포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상 무기와 같은 그런 물대포가 이제 쏟아지는 그 와중에도 그 앞장에 서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박근혜가 당장 내려와야 된다. 우리 사회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70세 노인께서 이제 직접 앞장에 서시다가 결국 물대포에 맞으셨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남기 농민과 그리고 1970년에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열사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됐고 이제 그 목숨을 바쳐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 해결에 힘쓴 여러 열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열사가 전사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열사가 전사에게라는 노래는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힘쓴 여러 분들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거를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사회가 바뀌는데 힘써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노래를 1절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사가 전사에게라는 노래인데요. 이제 그 가사를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들은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하루가 노래 불러볼래요? 그대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가 그토록 투쟁하고 싶었던 내일 복수에 빛나는 종단으로 이제 보인 눈물을 닦아가 마침내 올려진 승리의 깃발 힘차게 네, 우리가 방금 들은 노래가 이제 열사와 전사에게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가사를 잘 들으셨나요, 혹시? 네, 네.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런 열사님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며 그 분들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란 결국 우리가 오늘을 이제 정말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노래를 통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호로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18 한일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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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전쟁 행각 동조 그만하고 평화 실현 추워서 말이 꼬이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쟁 반대하고 평화 실현하라.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발언을 요청한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네. 앞에 사회자분께서 전태희 열사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셔서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전태희 열사, 21세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노동자들에서는 바로 구의역의 김구인입니다. 이 삼각김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에 쫓겨서 이일적으로 왜곡하며 시간에 쫓기며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특성화고 학생 출신의 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분께서는 미처 일 때문에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열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구열 김군의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먹다만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에 쫓겨서 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증거를 조작하려 해도 그 가방만 한 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는 그 시간으로 인해 사람이 죽고 그 시간을 만든 사람이 자본가이며, 그리고 또한 삼각김밥을 먹을 시간조차 안 주던 게 바로 21세기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리고는 어제 또 특성화고 학생 출신의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 목에 칼날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실습을 하다가. 이렇듯 21세기에는 노동자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태희 열사가 꿈꿔왔던 사회가 21세기에 맞는지 묻고 싶냐는 이 말입니다. 삼각김밥의 의미와 같이 많은 노동자들이 삼각김밥을 먹으며 시간이 쫓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로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는 4대 왜곡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의 전쟁행각 반대한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투생의 마지막 순서인 바위처럼을 추며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처럼을 출 줄 아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부탁드릴게요.